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시간은 직무 역량과 나의 역량 연결짓기. 두 번째 제목은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꿀팁.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지원 동기나 포부, 지원 동기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다루게 될 거니까 실질적으로 첫 시간에는 이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이해했다라면 이번 시간에는 진짜 기술들을 전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역량과 나의 역량 연결지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 때 어려운 항목들이 있다면 어떤 항목이 힘든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원 동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펙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그 스펙들이 일반적으로는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학 생활이나 성인이 된 이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 기업에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 잘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만들 때는 왜부터 찾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준비하기보다는 왜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자, 다양한 어떤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있지만 다 힘들다라는 우리 구직자들이 있는데, 자, 성장과정 학창시절 항목을 한번 보면서 출제 유형들을 보고 각각의 기업들은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달은 공채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하는데, 안타깝게 올해는 많은 대기업들이 공채 계획보다는 수시 채용이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9월달에 삼성이 이제 공채가 진행됐죠. 되고 있죠.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공채가 끝난 시점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자, 삼성의 자기소개서의 2번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해라. 그리고 이게 당구장 표시로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하다 1500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항목에서 무엇을 보고자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항목에서 무엇을 전달해 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사건이나 인물, 가상인물까지 가져와서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구성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롯데그룹 성장 과정을 밑도 끝도 없이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합니다. 롯데그룹은 좀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뭘 쓰라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직자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나중에 관계자 만나면 꼭 묻고 싶습니다. 뭘 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이런 거죠. 성장 과정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다 다른 과정에서 자라요.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무엇을 쓰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쓰고 싶은 이야기,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자연스럽게 써라라는 의도로 아마 이렇게 출제를 내지 않았나라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홍대, 광동제약 이런 식으로 성장 과정을 자연스럽게 써라 이런 항목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다른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자, 키움증권 보니까 본인의 성장 과정을 300자 짧게 써라고 했네요. 자, 구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써라. 자유롭게 써라라는 뜻이고, 영풍경자, 현대, HCNM의 기업들도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 생활 신조와 성장 과정을 짬뽕해가지고 이것과 저것을 같이 보는데, 성장 과정 생활 신조가 사실 자라오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역량들, 비슷한 항목으로 구분을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DB손해보험, 성장 배경, 쓱닷컴, 성장 과정, 자신에 대한 소개 이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동일한 어떤 내용들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작성을 할 때 우리는 그러면 그 항목들에서 어떤 성장 과정의 소재를 선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우선은 각각의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의 키워드가 뭔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삼성전자의 삼성 관계사들, 성장과정 기술,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가상인물. 롯데그룹, 성장과정 구체, 홍익대학교, 취미특기, 성장과정. 이렇게 6개 정도의 그룹만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더 많은 기업의 다양한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보시면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약간 다르거나 다른 어떤 패턴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많은 기업에서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고 있고 우리 구직자들은 무엇을 써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장 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장 과정 중에 가족과 관련된 특히 부모님의 삶과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워서 나의 인생관에 나의 생활신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의 가치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의 타고난 성향이나 또는 어떤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무엇을 해왔다. 새벽 운동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무엇인가 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에 한 일조를 한 거겠죠. 세 번째, 나의 성장 과정은 좀 해외에 좀 있었다. 아버지가 주재원이라서 좀 해외에 있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외에 있었다라면 글로벌 어학원, 외국어라든지 해외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도 성장 과정에 쓸 수가 있겠죠. 자, 1번과 연결되긴 하지만 여기서 가치관 형성, 생활신조에 존경하는 인물의 신념이나 직업관, 직장관의 개념도 여기에 쓸 수 있겠죠. 자, 실제로 그런 걸 묻기도 하잖아요. 그쵸? 가치관에 관련된 부분들. 존경하는 인물 3년 같은 경우는 묻고 있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가상성 인물까지 물어보기도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흥미적성. 어릴 때부터 레고를 좋아했거나 올림피아드 대회를 나갔거나 이런 걸 하면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환경이나 화학 이런 다양한 분야의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전공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특별한 경험의 성장 과정도 있겠죠. 운동이나 음악이나 그림이나 서예나 다양한 분야의 예술계통, 이런 체육계통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성장 과정이 전부 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내용 중에 여러분의 성장과 연결되었던 것, 경험적 요인도 괜찮고요. 무엇이라도 상관없다. 그 과정에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매칭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가족,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나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커다란 맥락을 가지고 여기 방금 전에 봤던 6개 기업의 자기소개서에 연결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면 돼요. 성향, 습관화 대학생까지 일관성 있게 쓰라고 했던 내용들은 롯데의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라는 항목에는 쓰면 어떨까요? 세 번째, 해외에서 거주했다, 글로벌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홍익대학교의 성장과정 취미특기를 쓴다면 또 내용 구성은 괜찮을까요? 가치관 관련된 생활신조 존경하는 인물, 직업관이나 직장관, 세계관 등을 쓸 때에 광동, 키움, 현대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쓴다고 하면 또 말이 이상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죠. 흥미적성 관련돼서 영풍전자의 성장 과정 학창 시절, 특별한 경험을 가진 소재로 쓱닥함의 성장 과정 자신에 대한 소개, 이렇게 각각을 매치했을 때 전혀 문장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장 과정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연결해 주는데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살표로 가게 되면 성장 과정이 이상한가요? 가령 이렇게 하나 볼까요? 가치관, 생활신조, 존경하는 인물, 직업관, 직장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고 삼성전자의 자기소개 항목에 이 내용을 쓰게 되면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 과정을 크로스해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이상해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쓸 때는 어떤 하나의 방법보다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작성을 해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주자면, 자, 강사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소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분류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분류는 방금 전에 봤던 6가지 내용이고 기업별 항목은 6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조의 키워드, 경험이나 역량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강조 키워드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습관,
여러분의 장점, 또 여러분의 생활신조, 흥미적성, 전공과 연계성, 여러 가지 예체능에 관련된 경험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경험의 소재를 끌어온다면 이렇게 서류화 작업의 밑단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리고 내가 글을 쓰고 있지만 어떤 내용의 컨셉으로 무엇을 전달하고 하는지 나조차 모르는 글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평가자들은 직업적으로 매일매일 보는 저희 강사들과는 다르겠지만 그래 딱 보면 이 친구가 글을 대충 썼구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 논리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소개서도 이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소재를 한번 봐볼까요? 성장과정, 학창시절, 베스트 샘플의 예라고 하는데 기관사이신 아버지, 조리사이신 어머니, 프로의식을 배운 공대인, 가족 관련된 내용을 써준 거죠. 그렇죠? 가족 관련된 내용과 학창시절의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25년 동안 지하철 1호선 기관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는 프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프로? 아버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프로라는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의 정의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전히 자부심으로 근무하고 있고 어머니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분인데, 자,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대요. 어린이집 조리사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엄청 높은 신분은 아니죠. 셰프라고 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어린이집 조리사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이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해 하시는 거죠. 이런 가정 환경, 삶의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나는 누구니? 나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기계를 좋아했던 나는 자동차의 엔지니어 꿈을 가져왔고 설계 장인을 목표로 했다. 4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고 프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대학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또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해주는 하나의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어떤 소재로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가장 잘 녹여내지는 사소서가 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6가지 내용을 꼭 이렇게 따라 하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원동기 작성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자, 지원동기를 한번 봐보면, 자, 지원동기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원동기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야놀자라는 기업 3가지의 지원 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은 1은 단일형이에요. 뭐냐? 회사 선택의 기준과 자동차,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는지 한 가지 정도의 질문을 묻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고요. 대한항공도 본인의 직장 선택 기준과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 야놀자를 지원한 이유, 간단히 보게 되면 회사 선택 기준과 우리 회사,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과 현대자동차,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이 집을 선택하는 기준과 지금 살고 있는 집, 가방을 선택하는 기준과 지금 메고 있는 가방, 핸드폰을 선택하는 기준과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과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그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기준이 지원 동기 부분에서 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또 항목들을 볼까요? 롯데그룹 지원 동기 구체적으로. 롯데는 그냥 다 구체적으로 쓰래요. 그렇죠? 일단 구체적으로 쓰라고만 나옵니다. 한국야쿠르트가 저는 가장 자기소개서를 지문을 잘 만든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야쿠르트의 인사팀은 정말 고민을 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이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야쿠르트의 어떠한 점에 이끌려서 지원했느냐? 자, 묻지마 지원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는데 그것도 분석해봤니?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를 2가지 이상 작성해서 써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여행을 거기 가고 싶어. 왜냐하면 거기 가성비 좋고 안 가봤고 재밌고 뭐 있고 우리가 여행지를 선택할 때라도 얼마나는 변수를 고려해서 비용과 어떤 스케줄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 여행지를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기업을 선택할 때 우리 구직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장점이나 비전이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지원한다면 이거는 그냥 묻지마 지원이죠.
그러니까 이 야쿠르트학 같은 기업들은 정말 우리 회사에 올 사람, 우리 기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장점과 비전을 확인하고 그렇게 와라. 그러면 너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이해해 줄게,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NS 홈쇼핑을 볼까요?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똑같은 질문이죠. 왜 NS 홈쇼핑이냐? 그쵸? 홈쇼핑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현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왜 그럼 우리 회사냐? 기준이 있지 않니? 없죠. 대부분 그냥 홈쇼핑 가고 싶으면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입장이고 회사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전제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지원동기 작성법에 대해서 그러면 4개의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봤는데, 4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들을 봤는데, 야놀자, 롯데, 현차, 대한항공, 야쿠르트 같은 기업들 봤어요. 이 기업들의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 유형들을 분석해보면 야놀자, 롯데는 왜 지원했느냐? 자기 구체적으로 말해봐. 현차, 대한항공은 NS 홈쇼핑은 회사 선택 기준과 그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죠. 그러면 왜 지원했는지 Y를 묻고 있는 거예요. Y를 묻고 있을 때 Y에 관련된 여러분의 답변을 만드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회사 선택 기준이 비전과 성장성이야. 왜냐하면 나의 전공의 활용성을, 적합도를 볼 때 너네 기업이 있으면 좋겠어. 내가 관심이 있는 기업과 산업은, 흥미있는 산업은 바로 A와 B인데 그 관련된 일을 너네들이 하고 있더라고. 희망 직무 경험의 기회가 있다.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당신네 회사는 이런 걸 제공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회사의 기술력, 제가 가장 기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회사의 영속성인데 그 기준이 바로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네 회사가 그런 기술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회사 선택의 기준이죠. 그러면 그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여러분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 회사에, 당신네 회사에 어떤 것까지 내가 준비했냐면요, 이렇게 근거를 준비했잖아요 라고 해서, 자, 비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신장 매출이 지금 기업 분석해보는 거죠. 전자공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전자공시 보고 전자동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재무 분석을 할 수 있게 다 돼 있거든요. 대차제표표, 지금은 이제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재무 분석표를 보게 되면 재무제표를 다 보고 사업에 관련된 내용 보고 3년에서 5년치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주면 되겠죠. 전공 활용성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 내 지식이 뭐냐, 내 전공이 뭐냐, 이런 것도 또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성 흥미, 희망 업무에 대한 기회 제공, R&D 투자 비율, 현 시장에 대한 위치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삼성이나 현대 이런 대표적 기업들, 바이오톡도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이제 삼성에서 한다고 했고, 앞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쿠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OTT 사업을 하고 있고,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지금은 구독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넓어져서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구독 시장에 많이 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유통 쪽은 또 이제 메타버스 시장으로 가잖아요. 4차 산업혁명과 연결돼서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이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관심 있다, 해왔다,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런 기회를 얻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내용들을 지원 동기에 써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원 동기를 직접 작성해보는 샘플을 이제 보여드리자면, 가린 부분이 있지만 그냥 보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전공 활용성에 관련된 적합도를 가지고 자기소개를 쓴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제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인가입니다. 땡땡전자의 경우에는 땡땡 분야의 사업을 왕성하게 해오는 거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면 이 친구가 우리 기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조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산업 사업에 대한 관심, 흥미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 계기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대학 시절 4년간 유통 및 서비스 분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기죠. 유통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묻지마가 아니고요. 저 4년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이 활동적인 유통시장을 좀 제가 공부해왔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트는 생동감 넘치는 현장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물 좀 한 잔 먹을게요. 자, 세 번째로는 비전, 성장성, 자기계발에 대한 열린 기회.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만 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 비전이라는 것, 기업이 제시하는 비전, 또 개인의 업무에 대한 새로운 기회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여기에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지금 진보적으로 굉장히 빨리 다가갔죠. 반도체는, 자동차는 이렇게 여러 가지 쓰면 돼요. 필수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AI,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는 필수적인 상황이고,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이 기업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기업 분석이 전제되는 그런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지원 동기를 쓰는 방법들 또 여러 가지 패턴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복합형이라서 두 번째 지원 동기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자, 첫 번째 지원 이유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루고 싶은 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형 1에서는 지원 동기만 물어봤죠. 회사 선택 기준이 뭐고 왜 우리 회사냐라고 물어봤다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합형 질문들은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지원 이유, 입사 포부, 지원도와 포부를 같이 쓰라고 했고,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와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 똑같은 패턴이죠. 제일제당 왜 우리 회사에 되니 첫 번째 질문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직무에 관심의 계기, 입사 후 성장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서 전자를 써라 라고 해서 직무 선정 이유까지 써줬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글을 쓰는 거는 이제 글자 수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GX 칼텍스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 회사 지원 동기를 묻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루고 싶은 자신의 비전은 무엇이니? 꿈이나 비전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와 포부를 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신세계 보시겠습니다. 당사에 지원한 이유를 뭡니까? 회사 지원 동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동기를 산업 지원 동기, 기업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당사 지원 동기는 회사 지원 동기에 포함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써라. 이거는 복합형이라 하지만 지원 동기에 직무 지원 동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같이 쓰고 있겠죠. 결국은 그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KT를 볼까요? KT 미시니까 기본적으로 회사 지원 동기를 묻고 있죠. 두 번째, 직무에 지원한 동기니까 직무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해당 직무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인데 약간 패턴이 변이 됐어요. 왜냐? 자, 신세계를 볼까요? 신세계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과거를 묻고 있는데 KT는 노력을 할지에 대한 미래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미래로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 계획을 써주려면 자, 직무에 대한 비전을 알아야 되고 어떤 노력인가에 대한 준비를 별도로 또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본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삼성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하나은행 지원 동기와 포부, 제1제당 지원 동기 직무에 관심의 계기 입사 포부, 그 다음에 GX 지원 동기 포부, 신세계 KT 입사를 위한 노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또 공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 포맷을 써온다고 하면 회사 지원 동기야 그때마다 회사를 분석하면서 써면 되겠지만 입사 포부라든지 직무에 대한 관심의 계기나 노력 등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을 정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 부분들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뭐 성장성, 뭐 적합성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나가자면 유형 부분에서 어떻게 무엇을 좀 해보고 싶니라고 했을 때 자, 그런 다음에 도전해보고 싶은 직무는 뭐다? 이뤄내고 싶은 목표점은 뭐다?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KT 같은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 있고 목표를 그동안 준비한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에 직무에 대한 과거의 경험, 미래 노력들, 비전들을 함께 써주는 패턴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형 세 번째 인재사항 기반형인데 여기는 기아 자동차가 이제 있어요. 많이 이런 유형이 나오지 않지만 자동차 쪽 요즘에 핫하지 않습니까? 자, 자동차로 갈 때 기아 자동차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기아인들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인재상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자, 어디서 비슷해요? 네 가지 인재상, 한국전력의 1번 항목 네 가지 인재상 중에 두 가지를 써라라 그래서 공공기관에 나왔던 거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찾아보시면 한국전력이 이렇게 네 가지 인재상 중에 두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느낀 점을 쓰란 얘기죠. 경험을 통해서. 자, 여기에 크리에이터가 나와 있고요. 이노베이터가 나와 있고, 액트가 나와 있고, 이제 내비게이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네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잘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해주면 되겠죠. 첫째 시간에 그래서 경험 매칭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험 매칭을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분석을 해가면서 서류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도 길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 길은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바랍니다. 자, 기아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고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600자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 소제목에 이렇게 크리에이터라고 썼다라면 경험, 숫자, 성과 등을 통해서 작성을 해준다. 첫 시간에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죠.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경험의 결과를 숫자를 말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경험을 쓰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스타 기법이 있는데 스타 기법은 STAR이지만 약간씩 순서는 바뀌어져도 상관없어요. R을 제일 먼저 끌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결론부터 말해라는 측면인데 R을 쓰는 방법 또는 스타 기법의 S를 먼저 쓰면서 결론 형태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현실에 반영하는 행동을 통해서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결론 형태죠. 자, 그래서 ST 상황 미션이죠. 시츄에이션 태스크. 자, 시점은 언제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 했었느냐? 어떤 과제와 미션을 부여받았는지, 어김없이 저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바꾸려고 곧바로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 노력의 바로 전 단계까지 각오, 태도까지 오는 거죠. 액션 부분에서는 제가 세운 실천 계획은 1, 2, 3, 그 다음에 각각의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기대점으로 가는 건데 이러한 장점이 입사 후에 어떻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 기법이 약간 변형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과정의 내용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기아자동차 같은 기업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지원동기 두 번째 패턴, 직무 역량 중심의 지원동기를 쓰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2번 항목입니다.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 많이 봤던 거죠. 바로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NS 홈쇼핑,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지원 동기 및 관련 경험과 입사 포부는 차지하기 하더라도 관련 경험이니까 딱 직무 지원 동기네요. BGF 리테일,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서 첫 번째, 직무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직무를 알고 썼니? 라고 해서 직무에 대한 정의를 쓰라고 했죠.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 근거를 경험으로 써라. 뭡니까? 직무 지원 동기. 우리나라 지원 동기는 그래서 산업 지원 동기, 기업, 직무 이 세 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로 잘 정리를 해놓는다면 약간씩 자기소개서 항목이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으로 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출제 볼까요? 야놀자, KT, GS, 칼텍스 다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직무 선택 이유와 그러니까 흥미가 있었니? 관심이 있었니?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역량은 어떻게 갖췄니? 관심만 있다고 뽑으면 다 뽑아야 되니까 그 중에 어떤 누구가 더 많은 노력을 했는지 경험과 지식과 태도를 통해서 자격증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할게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KT 똑같은 질문이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뭐니?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다양한 경험들을 정리하라고 했었는데 그 경험 중에 정말 이 기업에 필요한 경험들만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왔냐라고 묻고 있는데 제가 지원 동기 부분에 특히 직무 지원 동기 때 우리 구직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굴 뽑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전공 지식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 두 번째 많이 하면서 성적이 좋은 사람 세 번째 관련된 분야에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교육에서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뽑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더 마지막 중요한 게 뭡니까? 관련된 자격증과 교육의 난이도. 자, 기능사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또 산업기사나 기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으로 따지면 동메달이 100개 있어도 금메달 하나면 금메달이 1등인 것처럼 우승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가장 높은 수준의 자격이나 교육을 이수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KT의 자기소개서처럼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줄 때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GS 칼텍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코치님, 전 한 게 없는데 그럼 쓰지 말아야 되나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서류에 글을 잘 쓰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좋은 글감, 즉 소재 발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략적인 시간 분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앞서 본 기업들마다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해서 그러면 항목을 만들어 본다면 분석을 해보자. 현차, 자, 빨간색을 우리가 눈여겨볼게요. 판단 근거 쓰라고 했고요. 관련 경험, 3번의 근거, 4번의 역량기술, 5번의 노력기술, 6번의 노력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 다 똑같아요. 관련된 경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글을 쓸까요? 왜 지원했니? 무엇을 준비했니? 어떻게 준비해왔니? 이런 내용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자, 관심의 계기를 만들어주자. 여러분의 전공이 있다.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관심의 계기가 없이 우리가 동기가 없이 움직일 수 있나요? 있죠. 언제?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아빠가 가라고 해서, 선생님이 해보라고 해서 이런 계기도 계기예요. 능동적인 계기도 있고 수동적인 계기가 있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그 업에 그 일에 대한 관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죠. 그런 계기를 써주는 거고요. 전공적 합성, 직무 이해도, 흥미도, 역량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정도의 5가지 정도의 이유를 만들어준다면 관심의 계기와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니 전공 공모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언제니 과제를 하면서요. 언제니 실습 나가서요. 언제니 인턴하면서 직무 교육 받으면서요. 이때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가 아니죠. 두 번째, 전공적 합성.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가 이 전공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늘 고민해 봤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직무에 대한 이해도, 흥미적성 분야, 역량에 관련된 지식 경험에 관련된 기술 태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장 중심의 핵심은 준비도인데요. 이 준비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언제 무엇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지원하는 땡땡 업무는 무엇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땡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 전공인 뭐뭐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의 준비는 이렇게 왔습니다. 저의 직업과는 흥미와 적성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학 시간에 어떤 경험을 하면서 흥미를 가져왔고 이 일은 바로 이 기업의 어떤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어떤 준비를 해왔습니다. 1, 2, 3 이런 개념으로 직무 지원 동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만들어주시면 지원 동기도 완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4가지, 5가지를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만들어서 빈칸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원 동기를 쓰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자기소개서는 이해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이해를 어떻게? 반드시 연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글 쓰는 것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써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날 때 여러분 빨리빨리 써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자는 자소서 꿀팁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이제 이어서 갈게요.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자, 포부 또한 우리가 굉장히 힘들죠. 지원 동기는 뭘 준비했니? 뭘 준비할 거니?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입사 후 포부는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묻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은 30년 뒤의 모습을 그려봐라. 어떤 기업들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봐라. 어떤 기업들은 직무에 대한 비전을 세워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장 현실적으로 쓰는 것은 그 기업에 여러분의 직무를 하고 있는 선배님들이 간 길을 가장 잘 파악해보면 좋은 자기소개서의 포부가 나오겠지만 또 똑같이 가진 않잖아요. 하지만
허무맹랑하게 쓰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써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겠죠. KT 관련된 부분들은 입사 포부를 좀 더 다르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써 이렇게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입사 포부를 물어보고 있고 하나은행도 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포부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늘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감안할 때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입사 포부 교보생명과 GX 칼텍스와 야놀자를 봐볼게요. 여기도 비슷하죠. 해당 직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입사 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루고 싶은 비전은 무엇인지 GX 칼텍스. 앞으로 야놀자와 자신의 직무 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기업들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해보면 자, 6가지 내용들로 준비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저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몇 개 기업들을 추려서 정리를 해봤지만 여러분들은 강의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서류를 써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마다의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의 유형들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자료 수집을 좀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 자료 수집은 이렇게 금융투자회사에 특히 뭐 신한증권 같은 사이트를 가보면 잘 산업분석이나 기업분석들 이렇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기업의 홈페이지 가보면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사의 홈페이지 갔을 때 삼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데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현대도 이랜드도 LG도 다 나와 있습니다. SK도.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기업의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공부하겠다 이런 것들은 입사 포부에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하나은행의 어떤 홈페이지 가봤더니 자 이렇게 하나금융그룹의 인재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하나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의 금융 전문가 여기서 금융 전문가 집중 육성 프로그램 운영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역량 개발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내가 한번 거쳐가지고 전문가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나는 대학원에 가겠다, 자격증 취득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는 현재 회사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사 후 포부 작성에 전자공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자공시는 다 아시죠? 이렇게 삼성이라는 기업을 가보면 여러분의 이제 인문상경 계열 같은 경우 영업 마케팅으로 뽑고 삼성이 여러 계열사 있잖아요. SDS도 있고 뭐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여러 기업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전자를 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사업부가 있고 이 사업부별로 이제 점유율이 있는데 개발자라고 하면 이 점유율을 어떻게 높일 건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기술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고 영업 마케팅에 지원하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전 세계 유럽과 국내의 해외 시장에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표를 이용해서 입사 포부를 만들어주는 것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할 때는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 검색을 통해서 보시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겠죠. 비상장 계열사들도 실제로 뉴스 검색에서 검색이 되기도 하니까 상장 기업만 검색이 되던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비상장 계열사들도 실제로 이렇게 검색을 여러분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사 포부 노력형 질문 작성법에 대한 부분들 3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직무 수행을 위해서 지식 함양이 필요하다. 자, 직무 수행을 위해서 뭘 준비할 거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식이 알아야지만 그 지식을 토대로 여러분이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지식을 쌓겠다. 두 번째, 직무 수행을 위해서 나는 회사의 기술을 쌓겠다. 세 번째, 회사의 교육 시스템 하나은행에 사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다 해서 세부적으로 노력에 관련된 계획을 써줄 때는 이런 노력형 포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기출 내용 파악 부분에서 자, 노력형 질문들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래? KT.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인지 잘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과장님들이, 부장님들이, 차장님들이 뭐 하는지. 그래서 실무자들과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직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교부 생명도 똑같은 질문을 했고, 야놀자 직무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여긴 기여할 것인가요? 개발을 해서 기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1,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인데, 야놀자는 직설적이네요. 너 준비해갖고 이직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기여하라고 이렇게 기여도를 묻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들은 이렇게 지식과 기술과 역량 개발에 관련된 내용인데, 전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해 봤어요. 첫째,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두 번째,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기술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목표에 대한 계획. 세 번째, 사내 교육 제도를 이용한 필요 역량 기회를 살리겠다라는 계획. 계획이 없는 목표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계획적인 부분들을 잘 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형 질문 작성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